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호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은 인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소 질문이 많은 관계로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그리고 민선 8기의 보훈 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적 과제에도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그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문제입니다. 한국정전 당시에 발생한 이 참사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천 보훈병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서울중앙보훈병원 병상은 3,000개, 그리고 타 지역의 보훈병원은 병상이 한 300개라고 하는데 인천은 137개라고 합니다. 인천 시민과 국가유공자가 이용한 게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된 좀 시설 증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국가보훈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보훈부 장관에게 혹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보훈 수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시고 월남전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도 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헌신하셨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딱 단일에 대한 부분에 고액만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대한민국 역사에 헌신하셨던 그러한 공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중복 지급, 즉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뭐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단 중복 지급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인천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보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데는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민선 6기 때 인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국 보훈 도시로 선포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 의원님이 보훈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관련한 명예회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월미도 지역 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가족 대표하고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분들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 위령사업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지원 자금, 또 구술 체력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주민들과 관련한 기록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적정한 예우를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도 모두 원고 패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인천 상륙작전 때 희생되신
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고 적정한 명예회복과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보훈 관련해서 병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훈병원은 지금 전국에 보훈병원들이 있는데 우리 말고 6개가 있나요? 근데 네, 있는데 네. 다 종합병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인천시 병원은 병상 수가 137개던가요? 그렇게 일반 병원으로 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훈 가족에 대한 보다 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증축 필요하다는 데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새로 임명된 보훈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네. 조만간에 만나기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증축 문제를 비롯한 보훈병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보훈수당 중복 지급. 이 실제 각 국고와 유공자를 비롯한 각종 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대상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 유공자부터 시작해 쭉 다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고와 유공자 중에서는 당연히 뭐 상위 군경, 상위 군인도 있고 또 무공 수호자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현행 법 체계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걸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인 대상자별로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국가 유공자다. 그러면은 그 유공자가 이제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등 이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훈 예우 수당을 드리는 것도 인천입니다. 이렇게 예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성 문제에 따른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국가보훈부하고 좀 협의도 하고 또 인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천보훈병원 이 중축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보훈부 산하의 이제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훈병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 해 예산이 한 7, 8천억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국가보훈부가. 다만 우선순위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의 정무적 리더십이면 충분히 좀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월미도 실향민 문제는 이제 잘 아시죠. 기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 목소리가 7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달라진 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제 보완책, 지금의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행정 차원에서의 보완이라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실향민들 피해자들이 말씀해주시는 건 결국에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염원이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법원과 관련 소송해가지고 패소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인천시가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에는 그 실향민들도 인천 시민일 텐데 최대한 인천 시민의 편에서 바라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인천 보훈도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인천시장으로서 정무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김 의원님께서 소위 말 월미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재정 지원과 또 그 귀양, 주거 마련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공원 조성된데 그 지역에 사는 거로 알지만은 그 관련한 어떤 뭐 등기나 토지 대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좀 죄송한 확인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은 하고 네,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월미도 피해 월미도 참사 폭격에 관련된 희생자 추모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기가 있고 주소에 살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인천시의 말씀이라면 월미도 희생자들은 거기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면서 우리가 추모제를 진행하는지. 아니 이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뭐 네.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유령비도 건립하고 생활지원금도 드리고 예,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생활 과거에 터전을 되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쟁충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미도 희생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거기서 사셨는데 일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또 한 번 이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월미공원에서 이게 모여서 살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어떤 특히나 뭐 부자들도 아니고 정말 이 조선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완벽하게 뭐 문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성도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미도의 피해자들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추모제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마치고 귀양 대책도 그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보훈 행사 주관 부서와 관련된 행정체계 일원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 우리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말씀 좀 가능하십니까? 주관 부서는 그 행정국이 중심이 행정국이 맡고 있고, 네. 이게 조금 여러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네. 총무과가 중심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훈과 모두가 다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전이나 전체 행사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그 행사 추모 행사 이런 부분들은 또 보훈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냥 주관 부서다 하면은 우리 행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괄은 총무과 아예 국제평화협력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맡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 보훈 행사와 같은,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는 인천시의 가장 큰 최대 보훈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총괄을 보훈 정책과가 일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컨텐츠와 테마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협업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동감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의 일원화도 좀 집중성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보훈과가 조금 더 이 주체가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과 단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 단위로 오히려 시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훈과가 전담을 하는 듯 하게 되면은 이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게 조금 약화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과거의 보훈 업무를 보건복지국에 있던 것을 행정국으로 네.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훈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복지의 차원을 뛰어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도
과단위가 아니고 국단위의 주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뭐 민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인천 상주시청 기념 행사에 혹시 외국 정상들이 오시나요? 현재까지는 정상이 오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 당초에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가치를 조금 더 좀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외국 정상 초청을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제외 공관장들을 모두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국제협력국장이 각 대사들도 다 방문을 하고 저도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게 직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그 전 한미 연합사령관을 했던 인도 태평양 사령관한테는 직접 만나서 제가 그 의견도 전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는데 다만 올해 공교롭게도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9월 달에 오고 10월 달에 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또 한국도 그렇지만 이 그동안의 정치적 변동이 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상이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과거와는 다른 의미 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두 분만 말씀 주시면. 글쎄 좀 아직까지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만 의미 있는 그 분들 또 특히 알겠습니다. 그 참전용사라든가 또 유력한 그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또 대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이 정상 초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작년에 이제 본연이 행정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부터 이 외국 정상을 초청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저는 항상 우려점을 좀 표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 변동이 너무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의 상황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만큼의 그 국제 행사가 격상이 되는 이 과도기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계획을 좀 이게 크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점차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보기 위해서 외국 정상들이 이 단일적인 일정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에이펙이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천과 관련된 아니면 대한민국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브 행사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가 있었다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부진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고려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한 부분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에 외국의 정상들이 온다라는 이 기대감도 있는 분도 있는데 좀 실망감도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감안하시면서 뭐 이 자리에 말씀 못 하시는 깜짝 인사가 있다고 하시니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수구 송도에 있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이제 전시 혹은 이제 교육 복합 기능을 좀 갖추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주요한 보훈 행사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인천 내에 보훈 시설, 혹은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 집약
때면 뭔가 여기가 보훈이다, 뭔가 우리 국가 시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동 혹은 중구 월미도에 있는 여기 그린비치, 블루비치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장님 때나 그 전에 민선 7기 때나 등등등에서 그 조형물을 크게 세우다 보니까 그때서야 조금 사람들 관심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요만한 비석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무슨 뭐 아무것도 몰랐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 장소 이외에 조형물이라든지 보훈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해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모여서 저는 이걸 인천의 메모리얼 파크로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문제는 바로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후세가 그 역사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가치를 높여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비치, 레드비치, 블루비치 바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연수구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 또 지금은 이제 국제도시가 새로 조성이 되고 또 많이 매립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과거에는 거기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제가 그 노르망디를 가보니까 거기도 칸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념관을 해놓고 바로 많은 관광객들이 당연히 들르도록 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전에 새롭게 하는 거는 전시민적 공감대라든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전보다는, 시장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갖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우리 기념 행사도 자유공원이나 중구 이제 곳에서 제물포구 그 일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더 가깝고 하니까. 근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행사에 좀 떨어져 있고, 그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의 문제도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 명명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메모리얼 파크로 해서 그 부지를 아예 새로운 보훈의 테마파크로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검토해 볼 수가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현장에 뭐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조금 더 인식할 수 네네. 있는 그런 기념 그런 노력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따로 예, 예. 가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과 좀 원래 이어지는 겁니다. 이 보훈 테마파크를 말씀드렸던 거, 이 우리가 이제 현충 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장 우리가 수봉공원에는 현충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현충탑에서 현충 참배 행사를 많이 갔는데요. 너무 도로도 좁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 뭐 미망인에 뭐 상위군경에 다 그 관련된 우리 유공자분들 같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념 행사는 8월 달이면 더운 날이고, 또 보니까 건강이 되게 염려됩니다. 그 고령의 어르신들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일류 도시를 평화방어하고 있는 보훈 도시 인천인데,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 같은 큰 보훈의 보훈 행사를 국제 행사로 격상하려고 하는 인천인데, 정작 인천시의 현충 행사나 보훈 행사는 공원 한 켠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이거를 개선할 필요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참 황당할 수도 있는데, 수봉공원에 정말 많은 이 보훈 조성물이 많습니다. 제1학도연군, 인천지구 상륙작전 기념비, 뭐 월남천 참전 기념비까지 정말 많습니다. 현충탑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아예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고, 수봉공원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수봉공원 관련된 부분에 테마 재정립, 즉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해 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그 현충 시설이 다 집적화되고 그걸 조금 더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 부분은 필요한데, 다만 수봉공원도 오랜 동안 현충 시설로 자리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 일대 여러 가지 시설이 또 그런 이미지가 그런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현충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결단코 그것이 무슨 다른 기피 시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선양해야 되고 정말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충 시설이 주변에 또 다른 안보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미추홀구에서는 스카이워크 등 일반 시민들의 어떤 위락 관광과 연계되고 지금 인공 폭포도 해놓고 이런 부분들하고 어우러져서 오히려 호국, 안보 또 문화 관광 이런 것이 좀 어우러진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이런 메모리얼 파크 그리고 좀 집적화된 공간의 필요성은 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주민 정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임기 안에 타당성 검토 영역이라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메모리얼 파크와 수봉공원 기능의 재정립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방안을 네. 검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부터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좀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가 지난 8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드렸던 거 미추홀선 조성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선이 주안역에서 이제 수흥역을 연결하는 되게 짧은 구간이긴 한데 미추홀구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원도심 교통 불균형,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인천의 원도심이라고 이제 미추홀구라고 다들 하는데 그 원도심 교통 불균형을 좀 해소할 만한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제가 뭐 급하게 이걸 철도로 깔아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2차 인천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당연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승인도 당연히 어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본의원의 이제 제안을 통해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후 보고를 이제 제가 이제 담당 부서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곧 국토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뭐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여러 또 후속적인 그 철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후속적인 논의를 할 시점에 이 본연이 제안드렸던 미추홀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뭐 김 의원님이 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은 안 드려도 네. 될 정도인데, 이 숭이 주안역을 연결하는 이 미추홀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금년까지 이번 제출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네. 것이 사실이고, 이 철도망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 네. 계획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변경 계획안에 이런 문제를 갖고 정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옆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눈총을 벗고 있지만 그 아까 관련된 이 수봉공원과 메모리얼 파크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님 타당성 용역 관련된 조사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해야 되냐의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든지 무책임 저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판단과 검토에 예, 예.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실까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다음 회기 전까지는 혹시 제가 담당 네.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여러 시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훈의 얘기서부터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의 얘기까지 어느 하나 본의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의원이 금일 드린 질문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향후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훈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메모리얼 파크, 수봉공원 재정립은 인천이 보훈 도시로서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지니고 결정할지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추홀선은 교통을 넘어서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의 열쇠에 실마릴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나서주시면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적극적인 검토와 후속 조치,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시민과 의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우리 존경한 집행부에 거듭 요청드리면서 300만 인천 시민은 인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실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의지와 약속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